당신만 몰랐던 돈 버는 방법. 당신이 알지 못했던 금융 이야기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미술품 경매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값비싼 작품이 거래되는 경매장에서 수십억, 수백억에 낙찰된 고가의 작품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의 투자법으로 여겨졌던 미술품 투자가 최근 2030 M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단돈 1,000원만 있다면 고가의 미술 작품이 내 것이 되는 방법. 당신이 몰랐던 금융 이야기는 바로 아트테크입니다. 아트테크란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으로 하는 재테크라는 뜻인데요.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방식으로 최소 1,000원부터 원하는 금액만큼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트테크의 전문 플랫폼 업체가 먼저 미술품 경매에서 작품을 낙찰받은 후 그 작품의 소유권을 수백, 수만 조각으로 나눠 온라인에서 펀딩을 시작하면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소유권 조각을 구매하면 되는 거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 방식도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국제 미술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앤디 워홀의 대표작 마릴린 먼로 시리즈 중 1967년 프린팅된 작품의 경우 국내 투자자 1,589명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서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말 아트프라이스가 발표한 미술품 경매 시장 연말 결산을 보면 2021년 국내 경매 전문업체 8곳의 낙찰 총액은 3,29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트테크가 이렇게나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뭘까요? 미술품 거래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취득세와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엔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품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주머니가 얇은 젊은 세대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트테크의 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는 걸까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수익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공동구매한 미술품을 매각해서 얻은 시세 차익을 지분에 따라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백화점,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 임대한 뒤 그 렌탈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나눠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개인이 보유한 미술품에 대한 지분을 P2P 마켓에서 재판매해 차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트테크의 장점은 국제정세나 시장 상황 등 외부 요건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미술품의 경우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죠. 최근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 대상이 되었는데 미술품 조각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조각투자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법적 성격에는 음악저작권 조각투자와 미술품 조각투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증권성을 인정,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상품으로 판매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술품 조각 투자는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법규가 아닌 민법과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트테크도 결국 재테크의 일종인 만큼 시장성과 환금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뜨고 있다고 해서 플랫폼에서 추천하는 작가나 작품에 무심코 투자했다가 되팔리지 않아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트테크 플랫폼이 발급해주는 권리증서가 법적으로 구매자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만 몰랐던 돈 버는 방법, 아트테크. 당할 목금으로 업데이트 되셨나요?